안녕하세요. 낭독 큐레이터 김홍미입니다. 비움으로 건강을 경영하라.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요. 어저께는 프롤로그로 낭독을 했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금 당장 시작하는 내 몸을 지키는 연습에는 오늘 하루의 식습관은 10년 후 건강의 바로미터. 두 번째, 몸의 건강을 다스리는 마음 건강은 호흡법부터 교정하라. 세 번째, 습관적인 하루 세끼가 과식의 함정에 빠뜨린다. 네 번째, 건강을 사기 위한 계산기는 마음껏 두들기자. 다섯 번째, 식사 전 채소와 과일을 먼저 먹는 습관이 수명을 연장한다. 2장에서는 100세 건강 경영 시대에 살아남는 법. 첫 번째, 소식과 공복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높인다. 두 번째, 내 몸은 나라의 경제를 좌우하는 대기업이다. 세 번째, 외로움을 걷어줄 친구의 존재는 든든한 건강보험. 네 번째, 놀고 먹는 건 옛말, 60에서 70대 인생 황금기회도 일하자. 다섯 번째, 우리 몸을 비워주는 효소의 막강한 힘. 여섯 번째, 몸의 쓰레기 분리수거는 일요일이 없다. 3장, 성격에 따라 적용하는 오장육부 처방전. 짜증 대마왕 신경질 마녀는 간을 다스려라. 두 번째, 근심의 화살은 심장에 꽂힌다. 세 번째,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은 비장이 약하다. 눈물이 잦은 사람은 폐와 대장이 상하기 쉽다가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공포 영화를 보지 못한다면 신장, 방광을 체크하라. 여섯 번째,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심, 포, 삼, 초를 점검하라.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4장에서는 내 몸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건강 경영 법칙. 1. 빨리빨리와 하를 버리고 느림과 웃음으로 몸을 경영하라. 두 번째, 우리 몸을 보호하는 좋은 말과 좋은 생각. 세 번째, 낮은 체온을 만드는 나쁜 생활 습관을 버려라. 네 번째, 감사합니다의 놀라운 생명력. 다섯 번째, 노화가 시작되기 전에 호르몬을 점검하라. 5장, 내 몸을 지키는 비우기 건강법. 1. 1년 365일 중 간헐적 10일 비우기를 실천하라. 꿀떡 삼키다가 자칫하면 인생도 꿀떡 넘어간다. 세 번째, 위장의 80%만 음식을 채워라. 네 번째, 내 몸의 효소 보유량이 고갈되지 않게 수시로 보충하라. 다섯 번째, 긍정의 말을 매일 100번 스스로 선물하자. 여섯 번째, 이제 그만이라는 몸의 경고음을 무시하지 말자. 6장, 해독으로 새로운 인생을 연 사람들. 85kg 비만 나라에서 47kg 건강 나라에 입성. 잦은 기침으로 생긴 불면증을 치료하다. 붉은 얼굴이 사라지고 뽀얀 피부로 변신하다. 내장 질환, 염증 투성이의 몸을 치유하다. 30년 생리불순이 정상으로 돌아오다. 목발에서 두 발로 걷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들어가며를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인스턴트 음식을 일주일에 몇 번 먹나요? 첫 번째로 젊은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며 거의 매일 먹는다라는 답도 꽤 있었다. 새끼를 라면, 피자, 햄버거를 먹는 젊은이도 많았다.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인스턴트 음식들을 먹을 때의 행복감은 어디에다 견주기가 어렵다.
맥도날드의 먹음직한 햄버거를 보면 들어가서 먹어야만 하는 중독증인 사람들도 있다. 달콤한 도넛, 입안을 화끈하게 하는 매운 라면, 고소하고 쫀득쫀득한 피자,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통닭, 핫도그. 이 풍성한 인스턴트 음식은 손만 벌리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 이 맛있는 음식을 일주일에 몇 번 먹는가를 물어본 것이다. 먹는다면 주로 어느 때 먹는가? 두 번째 질문은 언제 주로 먹는가였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주로 많이 먹는다고 했다. 먹방 TV를 보다가 먹고 싶은 생각이 참지 못하고 비슷한 것을 시켜서 먹거나 냉동실에 있는 먹방과 비슷한 재료가 있으면 찾아서 요리해 먹기도 한다. 바삭바삭 튀긴 통닭과 양념 통닭은 우리나라가 축구 시합을 할 때 제일 사랑받는 유리의 즉석 요리다. 맥주 한 잔과 같이 먹었을 때는 돈 많은 가부들도 부럽지 않다. 새벽에 끝나는 시합일 때는 새벽까지 먹는다. 요즘은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도 집에서 요리하는 일이 드물다. 아예 시켜서 먹는다. 요리하는 시간을 절약해 손님들과 대화할 시간도 많아져서 요리를 시켜 먹는다. 국어사전에 보면 인스턴트 음식이란 명사로서 즉석에서 간편하게 이루어짐을 이루는 말, 흔히 즉석에서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이른다고 쓰여 있다. 아주 바쁘게 편리하다는 말이다. 아주 빠르고 편리하다는 말이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음식을 거의 시켜 먹는다. 그래서 확진자들이 많아졌다. 운동을 하지 않고 먹는 것만 배불리 먹기만 하니 살이 찔 수밖에 없다. 빠르고 편리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바쁜 현대 생활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요리하다고 재료 사러 다니지 않아도 되고, 만든다고 가스불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다. 나는 가끔 라면을 먹을 때가 있다. 오늘은 정신적 위로를 위해서 먹는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먹는다. 또 빵도 좋아하고 피자도 좋아한다. 먹을 때는 너무 기분이 좋다. 근데 먹고 나면 좀 참을 걸 하고 후회를 한다. 당신은 후회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먹고 나면 곧장 후회한다. 다시는 과식하지 말자고 다짐한다. 육류로 과식하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낀다. 한정식을 먹고 나면 식곤증이나 나른함이 없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밤늦게 퇴근해서 출출하다면서 컵라면을 먹든지 치킨, 피자, 라면 등등 서슴지 않고 시켜서 먹는다. 배달업체가 신속하게 배달하니 조금만 허기가 와도 즉각 시켜 먹는다. 아빠를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도 같이 거들어서 먹는다. 맛있게도 먹는다. 그렇게 먹고 나면 노곤하고 졸음이 와서 가물거리다가 5분만 있다가 씻어야지 하고 살짝 눕는다는 게 밤새도록 자버릴 때가 많다. 숙면이 될 리 없다. 그것은 내 속의 잠들이 밤새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속의 장들이 밤새 일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갈증을 느낀다. 나트륨을 잔뜩 먹었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지만 생활 방식을 쉽게 바꿀 수가 없다. 먹을 때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안 먹어야지 하고 결심한다. 그러나 다음날 맛있는 치킨 앞에서 그 결심도 와르르 무너진다. 또 먹으면서 결심한다. 이젠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이렇게 작심삼일이 수도 없이 지나간다. 이것은 현대 음식 문화가 가져다준 선물이다. 담배 피우는 분께 담배를 끊으라고 하면 나쁜 걸 빨리 먹고 없애야 한다며 연신 줄담배를 피우듯이 인스턴트 음식 앞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스스로 절제하기엔 너무 먹을 것이 많다.
편의점에만 가도 먹을 게 지천이다. 컵라면에 물만 부으면 금방 먹을 수 있고 TV를 보면서도 먹을 수 있고 컴퓨터를 하면서도 먹을 수 있다. 거기에 맛까지 있으니 인스턴트 음식 중 컵라면이 순위 1이다. 고소한 피자는 언제든 시키며 1+1으로 주는 데도 많다. 내가 아는 후배는 혈액 투석을 하는데 4시간 정도 투석하고 있다. 평소의 식습관으로 이런 상태까지 간 것이다. 투석하는 것은 참 비참한 것 같다. 그러함에도 배가 고프면 빵, 햄버거, 컵라면을 제일 먼저 먹는다고 한다. 혈액 투석을 하고 왔으면서도 급하게 빠르게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인스턴트 음식이기 때문에 습관대로 먹는다. 그 결과 혈관의 혈액들이 맑아지겠는가? 몸은 내장 비만으로 든든히 자리매김한다. 내가 먹은 대로 표현하는 몸은 제일 정직하다. 건강 따윈 생각할 틈이 없다. 빨리 배부른 게 최고다. 이렇게 음식 악순환이 계속된다. 고급 승용차인 벤츠에 질 낮은 신호를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 벤츠의 수명은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벤츠보다 더 오래 사용해야 할 내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 질병 없이 내 수명대로 건강하게 산다는 보장이 있을까? 이런 음식들이 내 혈액을 맑게 하는 재료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건강 정보로 익히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천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맑은 피가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 혈액을 맑게 하려면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까? 비워라. 냉장고도 비우고 몸도 비워라. 몸은 내가 먹은 음식들로 소화되지 못한 독소들이 쌓여 어쩔 줄을 몰라 한다. 냉장고의 발달로 집마다 냉동실, 냉장실은 미어 터진다. 바쁜 생활의 식품업계의 소비자를 향한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우리는 그 달콤한 유혹에 쉽게 따라간다. 바른 먹거리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스턴트 음식의 허와 실을 알게 되면 조금은 인스턴트 음식을 덜 먹거나 살 때 한 번쯤은 생각하고 결정할 것이다. 또 이미 중독이 된 사람들도 내 몸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 일주일에 몇 번 먹을 것인지 정해놓고 먹으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습관이 되면 본인 스스로 절제와 조절이 될 것이다. 질병 없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내 몸을 파괴하고 싶다면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동물성 음식에는 모든 고기, 생선, 달걀, 우유 및 유제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가 흔히 잘 먹는 음식들이다. 과도하게 먹지 말라는 것이다. 동물성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며 림프 시스템이 막히는 것은 물론 비만, 통증, 질병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스턴트 음식에도 동물성 재료들이 엄청 들어있다. 내 몸에서 생기는 질병은 내가 먹은 음식이 주범인 것을 명심하자. 아무리 성공을 크게 했을지라도 몸이 아프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병원에서 결제해주는 CEO가 되면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100년을 사용해야 할 몸을 어떻게 경영해야 할지 알아보기로 하자. 대기업 총수처럼 대기업인 내 몸을 경영하자. 비움으로 몸을 경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몸을 비우면 몸이 잠시 휴식을 한다. 휴식하는 동안 먹었던 음식을 소화 흡수시키는데 동원되었던 혈액들이 내 몸의 상처난 곳들을 보수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놀라운 회복 시스템이 가동된다. 비움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